추가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XIP 레저는 지금 규칙이 설정이 돼 있는데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바로 XIP라는 네이티브 에셋은 1000억 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규칙이에요. 예, 만약에 변경을 하고 싶으면은 뭐 해야 되죠? 투표를 해야 돼요. 누군가 제안을 해야 돼요. 야, 2000억 개로 늘리자. 누군가 제안을 해야 되고, 이 제안이 나오면은 밸리데이터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하겠죠. 80% 이상 동의를 하지 않으면 채택이 안 됩니다. 80%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한번 준영님이 생각해 보세요. 밸리데이터 명단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밸리데이터 리스트를 보여줘. 여기 있죠. 144개 총. 그 중에 리플사가 운영하는 게 7개밖에 안 돼? 7개밖에 안 됐어? 아니잖아. 36개. 예, 지금 검색상으로 봤을 땐 36개죠. 아니 36개 아니다. 착각했어. 죄송해요. 착각했어. 36개 아니에요. 착각했어. 이쪽에서 리플로 찍혀야 돼요. 이쪽에서. 예, 이게 맞나 보다. 그럼 얘가 적어놓은 게. 자, 리플사 7개밖에 없어요. 7개. 144개 중에 7개. 그러면은 80%를 득표를 하려면 계산 좀 해보죠. 144 곱하기 0.8 115개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택도 없죠. 리프사 마음대로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이 밸리데이터들 대부분이 동의를 해줘야지 이게 가결이 된다는 얘기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1000억 개 상태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거를 동의할 밸리데이터가 있을까요? 뭐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1000억 개를 새로 만든 거 분배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뭐 본인들한테 엠빵에서 나눠준다고 하면 밸리데이터들한테 동의를 할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이 144개의 밸리데이터들이 1000억 개 추가 발행하는데 우리한테 엠빵으로 줄 거야? 그럼 우리 동의를 해줄게. 우리 이거 추가 발행하자 했어요. 그래서 1000억 개가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XRP를 쓸 겁니까? 저는 바로 손절할 건데. 이거 가결한다는 조짐이 보이는 순간, 거의 확정이 됐다 하는 순간 저는 바로 손절할 건데요. 네,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면 XRP라는 자체가 버림을 받을 거예요. 누가 이거를 신뢰하겠습니까? 완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스캠이죠, 스캠. 식별 가능한 고유 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소환빌님 질문 주신 거는 왜 그런 질문을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XRP가 1000억 개, 에스크로에 잠들어 있는 것까지 1000억 개인데, 그 하나하나 개체들이 중복되지 않고 유일한 거다. 유일한 존재들이 1000억 개 모여서 1번부터 1000억 번까지 존재를 해서 그것들이 구분이 돼야지 뭔가 중복이 없어서 추가로 생성되거나 이런 리스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맞습니까? 현실 세계의 그런 피아트처럼 우리나라 원화 보면은 고유 넘버 다 찍혀 있잖아요, 지폐 종이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주신 거죠. 그게 상식이기도 하고요. 그쵸? 근데 다행히도 만약에 얘가 그냥 페이퍼몬이나 디지털 몬이면 번호가 있어야 되죠. 왜냐면 복제가 가능하니까. 근데 다행히도 XRP는 블록체인입니다. 예. 뭘 말씀드리냐면은, 자, 1000억 개가 존재를 하고 지금 이게 에스크로에 잠겨있던 뭐든 간에 특정 계정들에 속해 있어요. 모든 게 전체가. 그죠? 누군가의 계정에 속해 있어요. 그죠? 뭐
G 다음에 막 되게 많겠죠. 알파벳 쭉 있다고 가정하고, 어쨌든 뭐 양이 뭐 이만큼씩이든 이만큼이든, 얘한테 이만큼 있던 이만큼 있던 이만큼 있던 이만큼 있던 다 이제 각각의 계정에 소유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블록체인 하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뭐죠? 이중지불 문제죠. 네. 뭐죠? A가 갖고 있는 요만큼이 동시에 B하고 C에 보냈을 때 이게 동시에 가게 돼서 마치 복제가 되는 현상, 양이 두 배로 뻥튀기 돼서, 이게 이중지불 문제거든요. 이게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없던 돈이 생기는 거니까, 암호화폐가요. 그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블록체인, 안전한 블록체인이라 함은 이런 이중지불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경우 어떠냐면은, 어차피 이 전체 합, 각 계정들이 갖고 있는 전체 합은 1000억 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상적인 블록체인이면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아무리 이동을 해도 결국에 썸은 계속 1000억 개예요. 계속. 그 이상 늘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무결성, 분산원장이라는 이런 특성과 이런 이중지불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컨센서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1000억 개 XRP들이 넘버링을 받잖아도, 난 1번 XRP, 난 2번 XRP, 좀 더 뒤로 가서 나는 1000억 번째 XRP, 이런 번호를 받지 않아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네이티브 에셋이.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블록체인에서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는 정말로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근데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한 친구들이 꽤나 있죠. 예, 이더리움, 클래식, 그 친구도 발생했었고, 예, 되게 크나큰 해킹이에요. 이거는 블록체인 존재의 의미 자체를 없애버리는 중대한 보안 사고입니다.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XRP 레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 넘버가 없어도 돼요. 블록체인 위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싸이월드 도토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싸이월드 도토리는 고유 넘버가 있어야겠죠. 왜냐면 그 SK컴즈 거기에서 복제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새로 찍어낼 수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무탈님이 얘기해 주시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만약 1000억 개 넘게 발행하면, 그러니까 추가 발행하면 이런 의미신가요? 그런 의미로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0억 개 지금 갖고 있는 물량보다 추가로 더 발행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 아까 뭐 밸리데이터들 꼬셔갖고 어떻게든 한다, 그러면 진짜 신뢰성에 크나큰 타격을 입고 아무도 안 쓰려고 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탈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인데, XRP라는 블록체인 존립성 자체에 되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배고프다. 여러분들 치킨 얘기 제가 먼저 했나요 혹시? 배고파 죽겠는데. 먹고 싶다 치킨. 어떡하죠? 참아야 되나? 네, 추가 발행하고 소각하면 고소에 시달릴 거예요. 혜연비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아마 그 증권 이슈 관련해서 터질 거예요. 아마 소송도 당하고. 그 예전과는 입장이 달라졌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리플사 설립자들이, 리플사라는 회사가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XRP라는 블록체인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리플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회사에 이제 헌납을 한 거죠. 그 많은 물량들을 회사 명의로 준 거죠. 그래서 그 회사 명의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리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 발행을 한다, 그럼 증권 이슈 때문에 정말 시달릴 거예요. 아마 진짜 진지하게 시달릴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옥수수 맛있겠다. 저도 옥수수 좋아하는데. 그죠? 그 작업증명 쓰는 데가 정말 해시파워 때문에 정말 골머리가 아플 거예요. 리플사의 컨센서스 방식은 오더링 방식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에서 자유롭죠. 치킨 먹을까요? 참고 싶어.
24시간 볼륨으로 얼마 정도까지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라고 아빠짱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1일 볼륨이 얼마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 건가요? 그 질문이 맞나요? 확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발행이 가능하지만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추가 발행은 아까 설명드린 방법, 밸리데이터들 80%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동의를 해주질 않을 거예요.